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터디 카페? 네, 오늘 다시 오랜만에 우리 정말 오랜만에 스토리 오브 리 이승만 카페 찾았습니다. 정말 아니 우리 지난번 스터디 카페 여기서 찍은 지가 뭐 한 달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달 넘지 않았어요? 그런가? 기분 학살. 글쎄. 근데 어쨌든 그새 분위기가 더 이렇게 아늑해지고 뭔가 좀 변했습니까? 스터디 카페 이 네네. 분위기가 더 가득 이렇게 차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아늑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약간 이렇게 뭔가 허황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주 이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서 네. 이렇게 그 기운 따뜻한 기운들이 그런가요? 그러나 봐요. 채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뭔가 네. 채워진 느낌이 납니다. 울림도 이게 왜 네. 뭐 처음에 우리 방송 찍을 때는 울림도 울림. 있었잖아. 그 울림. 땀 가지 않는 운동. 네. 그 울림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그것도 없고 예, 좀 손님들이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많이들 오셨죠? 네, 이게 나라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오셨고 그리고 네. 우리 찍을 땐 파리 한 마리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사람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좀 주목할 만한 게 학부모들이 많이 오세요. 아, 그래요? 네, 아이들 데리고 요즘에 오. 요 일주일 동안은 저는 계속 얼마 전에 아. 페이스북을 봤는데 어린 아이들도 와가지고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청년들이 정말 그때. 스터디 카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자기네가 찾아서 온 거예요? 네, 어제 이승만에 관련돼서 오. 뭐 검색을 했더니 여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많이 오시는 분들은 어. 내가 또 주책을 부렸잖아. 많이 오시는 분들은 네. 제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는지 여기 의미가 뭔지 이렇게 이승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착석을 하는데 그때 네. 청년들이 한 5명이 온 거예요. 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앉았어. 근데 이들의 눈짓은 우리 학끼리 알아서 공부할 때 가세요. 이런 눈빛인 건데 내가 그래도 눈치가 있어서 근데 다행이다. 나중에 공부하세요. 그러면 진짜 갔더니 정말 공부만 하더라고요. 야, 이게 다르구나. 또 독특한 청년들이 있었네요. 네네. 야. 제가 궁금한 건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보고는 어떤 리액션을? 저는 이게 사실 좀 오타도 많고 급하게 만드느라고 제 눈에는 오타가 이게- 많았어요? 네, 오타도 많고 들어가야 될 선이 나와 있고 이렇게 제 눈에는 보니까 이게 민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워낙에 가격이 네. 돼서 막 바꿀 수도 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잘했다고 디자인 잘했다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네, 감사해요. 핵심을 저는 그래도 제일 중에 저 기도로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 저 기도분이 네. 있었던 게 제일 감동적이었고 또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 그래서 지금 이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가장 우리의 최강의 무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진실 규명과 올바른 재판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아무도 진정한 보수 정당이 일단 우리의 정체성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 정체성을 먼저 선포하고 있지 않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탄핵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원내 그 투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혀는 아니고 흉내는 냅니다. 이 자한당에서는요, 그 확실한 기획 탄핵이었다는 거. 저는 정말 이걸 왜 아무도 붙들고 싸우질 않는가 국회에서. 여러분들 그 기억하세요? 김성태 네, 김성태 의원이 2016년 아마 4월일 거예요. 그 봉주루 방송 대표님이 그걸 방송을 갖다가 처음 저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뭐 그런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그런 방송을 보지도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저는 이거 태극기 집회에서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성태 본인의 육성으로 이번 탄핵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안민석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정말 철저히 기획하고 공을 들여서 그 결실로 얻어낸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재인 씨는
그때 이제 그 아직 뭐 탄핵 막 네. 이후니까 문재인 씨는 바로 그 탄핵의 수혜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딱 이 방송을 직접 했습니다. 자, 그 사실은 바로 안민석 의원도 거기에 같이 출연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태극기 집회 때 그 부분을 딱 따서 자막 처리도 해가지고 틀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왜 안민석이 그 왜 북콘서트 하고 다녔죠? 네. 거기에 우리 애국 국민들한테 제가 거기 데모하러 가신다는 분한테 그거를 그 파일을 갖다가 전송해드리고 네. 이걸 계속 틀어라 거기에 이걸 계속 틀어달라 네.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막 그거를 계속 틀었어요. 국회의원 국회에서 김성태 의원 지금 뭐 어떻고 저쩌다 거기에 비난하십니까? 그러려면 이런 진실 투쟁을 위해서 확실하게 뭐 청문회라도 여십시오. 이렇게 확실한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 탄핵의 증거가. 본인이 그렇게 육성으로 같이 기획 탄핵에 앞장선 안민석을 지칭하면서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런 그게 거짓이다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반론도 없었는데 그거 왜 진실 추구 투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기획 탄핵이라는 자백이 있었습니다. 명명백백한 방송을 통해서.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자기 기획탄핵에 자기가 공조했으니. 그러니까 그러면 없는 거지. 그런 건 안 하고 그런 건 안 하고 아스팔트에서 계속 사기 탄핵, 억지 탄핵, 누명 탄핵, 무효라고 얘기 외치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자한당 의원들 탄핵 반대 소위 스스로 탄핵 반대고 친박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이 사실 이 방송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태극기 집회 우리 국회 제가 몇 번이도 틀었고 그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진실투쟁 제대로 원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 태블릿 PC 특검이죠. 네네네. 태블릿 PC. 태블릿 PC 특검은 지금이라도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열쇠인데. 그렇죠. 이 열쇠를 지금 찾고 쥐고 있는 사람을 지금 그리고 진짜 태블릿 PC가 가짜였다라는 거는 증거가 철철 넘치게 넘치죠. 나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넘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블릿 PC 특검을 가지고 손속기를 쪼여왔던 변희재 대표가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변희재 대표의 구속은 명예훼손으로 걸었습니다. 이자들이 절대로 태블릿 P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걸지 못하죠. 왜냐 거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빗댈 게 없는데 오로지 걸고 들어간 거는 바로 변희재 대표가 그 집 앞에 가서 그 위협감을 줬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 가서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예훼손 이제 이걸로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대한애국당 변희재 대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마 전혀 그런 법적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은진 대표는 태블릿 PC 특검 이뤄내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이 그 변희재 씨를 무료로 변호를 해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오히려 그랬지. 애국당에서 그렇게 변희재 대표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네. 구원하거나 외친 거 제명되신 거 아니었어요? 변희재. 난 잘 모르겠어요. 변희재 씨는 제명된 거 아니에요? 제명되었죠. 네. 네. 그러니까 제명되었어요. 애국당이 지금 정의용 대표님 꼴을 똑같이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용 대표님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을 때 그때서야 움직였잖아요. 애국당이. 그렇죠. 그래서 욕을 많이 드셨죠. 애국당이. 그러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뭐 팔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변희재 씨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심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뭐 어떻게 그럼 그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계속 저렇게 그냥 있는 건가요? 상황이? 그 애국당에서는 네. 어떤 조치 없이 변희재 대표의 그 태블릿 PC가 사실은 불법 탄핵이라는 네. 것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지금 계속 외치는 건 탄핵 무효 외치고 있는 애국당에서는 그러면 가장 좋은 지금 뭔가가 터진 건데 그러면 규명을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건지. 애국당이 정말 원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나오게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네, 뭔가 그런데 어떤 지난번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거는 지난번 프리덤 뉴스 양심 고백에서 말씀드렸듯이 애국당의 당시 두 대표님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권 아래서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석방되지 못한다. 그리고 20년 선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로 악랄한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는 정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그게 한 건마다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스팔트에서는 우리가 계속 외쳐봤자 그게 이 언론이 다 일단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가 굉장히 결정적인 거였죠. 자, 그런데 태블릿 PC에 대해서 일단은 그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을 발의를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특검을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애국당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만에 하나 정말 특검을 발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손석희 측에서 변희재 대표를 그런 명예훼손으로 이 태블릿 PC는 비껴가면서 명예훼손으로 저걸 고발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구속까지 됐다. 그러면 애국당에서는 즉시 태블릿 PC의 그 진실을 가지고 손석희를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증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차고도 넘치지 그야말로. 그런데 애국당 지도부 정말 제가 이 사실을 양심 고백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너무 양심 고백을 요즘 많이 하셔서. 제가 변희재 대표도 아마 좀 직선적으로 말을 하자면 애국당 지도부에 이용을 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변희재 대표의 그 직선적인 그런 이제 정말 아주 날카로운 혀죠. 그걸 이용해서 사실 변희재 대표가 조원진 의원에게 이 당에서 뭐든지 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원진 의원에게 견제되는 세력을 모두 변희재 대표가 그 날카로운 칼로 다 쳐줬습니다. 다 제거해줬습니다. 네. 허평환 공동대표님 비리를 들어서 네. 또 이렇게 그 잦은 사퇴하게 만드셨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창당 때 공동대표로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허평환 공동대표가 사퇴를 했지만 보궐선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 조직 그게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1년이 창당이 지금 1년 됐는데도 아직도 되고 어쨌든 변희재 대표가 그걸 다 해줬죠. 그리고 정명훈 사무총장도 역시 나서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차없이 저기 막 이제 뭐 무능한 대변인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뭐 브로커를 끼고 뭐 홈페이지를 한다 뭐 온갖 저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변희재 대표가 저와 조은진 의원과의 뭔가 이상한 뭐 관계인가 보다. 조은진이 김경애에게 뭔가 책 잡힌 게 있는가 보다. 뭐 좀 그런 이제 음해를 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애국당 지도부에서 저에게 변희재를 고소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에게 변희재 대표를 쇼킹한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처음 여기서 양심 고백을 하신 예, 거예요? 저 아무한테 이게 처음 여기서 밝히는 이거 겁니다. 진짜 완전 내부 고발자로 지금 그럴 수 있는. 애국당 지도부에서 놀라운 애국당 지도부에서 관계 그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관계 법률까지 다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이번에 반드시 변희재를 응징해야 된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이 자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그렇죠. 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왜냐? 그때는 변희재 대표가 본인도 조은진 의원의 그 민낯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였겠죠. 그래서 조은진 의원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친중이다. 뭐 무슨 뭐 엄청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저랑 엮어서 뭐 묘연의 관계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서 애국당 지도부에서 저한테 변희재 대표를 고소하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해야 되나 보다.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 남편이 그거 내가 당신을 믿고 하는데 그거 그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뭐 저거 해서 할 거 하나도 하등에 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하려면 조은진 의원이 해라.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뭐 내가 이렇게 뭐 그냥 한 개인일 뿐인데 저는 뭐 이미 그때 이제 학교도 그만뒀고 뭐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그냥 미천한 한 개인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신뢰한다. 남편만 나를 신뢰하고 초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건 나는 그거 괜히 고소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조은진 의원이 하셔라.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조은진 의원이 연락을 한 거 아니죠. 당연히 절대로 본인이 안 합니다. 그러면 대변이나 누구? 다른 사람이 제2 사무부총장님이 과 자문위원이 이제 같이 저를 만나서 당직에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당직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당직에서 물러났더니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할 투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반 당원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쟁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전 당직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려집니다. 네, 저는 그때 정말 그때까지도 저는 사실 이 애국당 지도부의 그 민낯을 이렇게 심각하게는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막연히 그때 이제 변희재 대표가 조은진 의원을 막 비방하는 것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래도 변희재 대표가 자기도 이용을 당했는데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는 맞다. 네, 사실을 얘기하는 것 100% 사실은 아니지만 조은진 의원과 저의 그거는 이제 뭔가 조은진 의원에 의해서 의심을 갖게 만든 상황이었죠. 근데 변희재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EJ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조은진 의원의 그 방법인데요. 절대로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치고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제거하고 제가 그래서 마피아 조직이야? 마피아 집단과 같다라는 그 경험을 진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힘들여서 정말 정미용 대표님 같은 경우는 폐암 3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세를 다 쫓아다니면서 정말 솔직히 그 시기에 정미용 아나운서는 알아도 조원진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미용
그 선배가 그 한 명 나왔다라는, 한 명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쳐주는 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땡볕에서 그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정말 헌신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창당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요 스마트한 정당을 만들고 싶었어요. 진정한 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 스마트한 정당을 만들자. 정말 우리 정미영 대표님과 얘기를 할 때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우리 당원 교육, 우리 의식 교육, 민주주의 시민 의식 교육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가 너무 지금 민주주의라는 게 뭐고 법치민주주의라는 게 뭐고 우리 기본 소양이 너무 없다. 우리 그거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교육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꿈을 키우고 그렇게 세운 모든 걸 바쳐서 세운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쓴 동지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내치십니까? 그 잔인한 정말 비정한 칼날을 이용해서 비정한 칼날을 휘둘게 해서 완전히 애국당에서는요 또 변희재 대표를 그렇게 완전히 인격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변희재 대표를 저보고 고소를 해달라. 고소를 하지 않아서 당직에 다시 부르지 않는다? 지금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고소를 하시는 겁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제가 대한애국당 지도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정말 듣고도 믿겨지지 않고 들으면서도 이게 지금 한 나라의 정당인지 아니면 진짜 마피아 조직인지 이게 지금 헷갈릴 정도인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극도의 혼란이었죠. 변희재 씨는 이거 아세요? 이 내용을? 저보고 고소를 부탁했다. 모르죠. 저는 일체 연락 안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 조은진 의원의 아주 교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쪽도 다 얘기를 해서 이쪽도 이 사람에게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이쪽도 이 사람에게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저는 그때 네. 조은진 의원과 변희재 대표가 한 팀이 되어서 이 미디어 워치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정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희재 대표를 굉장히 경계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변희재 대표가 조은진 의원을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 보고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은 편이 아니었어? 뭐 완전 혼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거기는 이게 뭐가 분명하게 밝혀져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사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무슨 근데 그동안 이렇게 혼자 네. 알고 계시면서 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바로 정미용 선배의 장례식 때였죠. 정미용 선배님 장례식을 보면서 네네. 와 거기에 또다시 그 정치 마피아들이 득실거리면서 정미용 그 선배의 죽음을 이용해서 태극기를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를 보고서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사망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복권이 되셔야만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정치 마피아 집단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절대로 이 우파 태극기 국민들이 지금 뭉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조은진 의원은 처음에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서
이 탄핵 무효 외치다가 이제 대선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때는 뭐를 기치를 내걸었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유세를 다니면서 이 탄핵의 진실을 널리 방방곡곡에 알고. 근데 그거 했어요. 저도 그 마음 때문에 맞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겠느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돼야 되는데 지금을 얘기하자면 바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요. 바로 조은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자한당과 확실히 이별을 해야 될 딱 무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왜냐? 자한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이 배신자들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근데 사실상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 자체는 탄핵 세력과 탄핵 방임 세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정치인을 배제해야 된다. 정치인은 배제하고 자한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역시 똑같이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자한당 지지십니까? 아니요, 저는 당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색을 띠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그죠? 이 기울어진 이 정말 제대로 된 건국 이념을 네.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당연하죠.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국민들이 모두 자한당 아니면 애국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전 태극당이에요. 그래서 태극당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정미영 대표님의 장례식장에서 네. 그런 것을 또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을 하시고 정말 힘겹게 제가 저번에 그 프리덤 뉴스에 인터뷰하신 걸 보고 그냥 너무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네.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뭐 진짜 애국당 솔직히 뭐 이렇게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지금 우리 여태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지금 제대로 된 보수의 정당이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애국당 세력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얘기하셨던 뭐 자한당, 애국당이 아닌 그런 애국 시민들도 많으니까 그들까지도 같이 지금 이렇게 모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느껴서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또 이제 정명홍 대표의 죽음을 이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태극기 국민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정명홍 대표의 그 비리 사건, 당내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당에서 나오게 되신 거, 당에서 탈당까지 하게 이르게 된 것이 사실상은 굉장히 조은진 의원한테 그게 정의로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명훈 선배님이 이제 사망하게 되신 거죠. 별세하게 됐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장례식을 이용해가지고 장례식 때 모든 게 갑자기 정명훈 선배가 조은진 의원하고 뭐 애국당하고 모든 거를 뭐 다 화해를 했다. 그리고 막 했나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면죄부를 주는 그런 저거를 막 급속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한애국당들은 역시 뭐 조은진 의원 중심으로 애국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아니, 얘기를 잠깐만요. 하거든요. 그 전에 임지연 씨가 그 페이스북인가 그 유튜브에 남겼어요. 그래 돌아가실 때 애국당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걸 남겼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모두 다 생각을 한 게 정은진 의원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오는 걸 보고. 그렇구나. 거기에서 뭐 중간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애국당 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거는 좋아요. 왜냐면 왜냐하면 진짜 애국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애국당 장으로 하는 건 좋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저거를 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애국당 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도저히 상주가 될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 마치 상주 노릇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국당 조원진을 알리기 위해서 그거를 그건 좀 아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걸 보셨다는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걸 정말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시점을 얘기했지만 선배님이 명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때 마지막에 찾아뵀을 때는 2월쯤 됐었고 그 다음에는 긴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강의사님도 아마 제가 이제 이 감독님하고 그 방송 관계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가 평창 올림픽 하기 전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방송을 저도 어떻게 뵀죠. 해라, 방송을 어떻게 해라 하고서 이제 트루스 이 감독님하고 저하고 그 당시 TNJ의 어떤 직원 한 분하고 이렇게 셋이서 방송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그 TNJ와 트루스가 같이 뭐 연합을 하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뭘 어떻게 하든 일단 방송을 시작해라 하고서 직접 저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기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나보고 빨리 그 애국당에서 나와. 그리고 지금 태극기 집회 정명 대표님이 네, 저한테 그랬어요. 올 2월 그 얼마 안 희망이 됐네요. 그쵸 그때 막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은 모르잖아. 모르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네, 증인까지 그래서 있으시고. 나보고 빨리 희망 없어. 지금 그리고 올바로 그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탈당했어. 나보고 너 좀 거기서 뭘 바라고 지금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저거 하지 말고 빨리 나오고 이제 빨리 지금 의식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투쟁을 하는 게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분이 그게 마지막 글이라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그래서 아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뭐냐면 그때는 그랬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정말 오랜 시간을 얘기를 이제 밤새 거의 그 밤늦게까지 이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시기 위해서 기초 이제 뭐 진통제 맞으시고 뭘 하는지 그 다음에 바로 갔는데 그 방송을 그 얘기하고서 3월부터 이제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다 약속까지 잡고 우리가 프로그램 컨텐츠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하고 해가지고 딱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선배님이 의식이 벌써 이제 그 향후 후속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었어요. 네. 참 시기도 그런데 그때 모든 게 다 이게 틀어진 거야. 다 바뀌는 거예요. 선배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갑자기 선배님의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에 모든 게 뒤집어지고. 180도로 달라지니 제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같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뭐 정명 대표님하고 이제 직접 지금 얘기를, 직접 예. 얘기가 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그 마지막 올라온 거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이분이 했던 그런 굳은 신념하고 좀 다른데 하면서도 읽으면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더니 진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구나라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본인이 그 글을 쓰신 분이 자기가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분의 얘기는 자기가 썼는데 그게 정명 대표님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되시기 전에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 본인한테 오랫동안 이렇게 밤새도록 병실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자기한테 이제 언젠가는 그거를 이제 그 전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글을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썼다,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어요. 그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예.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
그거 얘기를 듣고 대화 중에 그렇죠. 이런 내용을 씁니다라는 걸 밝혀야지.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마치 정미영 대표가 자신이 쓴 것처럼 그것부터 하냐? 그거는 범죄, 않은 범법행위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그거를 꼭 그거는 정명 선배가 직접 쓴 걸로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페이스북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뭐 저기 트루스 감독님도 직접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훈 선배님이 그 항암 치료 들어가시기 전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를 대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리라고는 예상을 안 하시고 오히려 이 치료를 받고서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업에 기초를 닦아 놓으신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많으셨어요. 그 중에서 계획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방송을 시키신 이거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감독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진실 규명해갖고 찍어야 될것 저와 같은데. 트루스 감독님과 여기는 방송을 임무를 주신 그러니까 거예요. 저쪽에서 끄덕끄덕 계시면서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해라. 그런데 아예 일임을 하시진 않아요. 않았어요. 네, 왜냐? 본인이 분명히 해서 이제 내가 많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봐줄 테니까 일단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보니까 그 주변에 그때 마치 저걸 하시느라고 치료 들어가시기 전에 요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또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진짜 그 열정이 있으셨네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치료를 들어가니까 이게 좀 견디기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마지막까지는 그 치료 이제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저한테 그 방송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희망이 없어. 네. 그러더니 이제 하와이에 가서 그 정치 아카데미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정치인을 양성해서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 지금 아무도 지금 안 된다. 지금 이에서는 도저히 이 나라를 도덕성을 기본으로 갖춘 진정한 우파 정치인으로 지금 세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나는 미국으로 가서 지금 하와이에 이제 어떤 그 교포분이 거기에 이제 뭐 부지도 마련해 놓으시고 빨리 우리 정미영 대표님 그 건강 회복해서 오시라. 여기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해외에서 우리 그 임시 정부 망명 정부를 했듯이 그 계획을 가지시고 치료에 들어가셨어요. 절대로 마지막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다. 의식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진짜 양심고백인 그래서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갑자기 저도 들었는데 네. 그 정미영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면에서는 한 분은 용서를 하시지만 한 분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고 직접 얘기를 한 걸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 아주 마지막 순간이에요, 정말.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그때 메시지가 제가 계속 병실에 붙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근데 정말 중간에서 막 면회도 못 오게 하고 일체 연락을 못 하게 하고 정말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어쩌다가 한번 가보면은 늘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잠을 꿔 튜브가 꽂혀 있고 그런데 또 이런 막 메시지가 주고받고 뭐 이랬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의식이 지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의식이 깨어났을 때 있을 때는 말씀도 잘하시고 뭐 식사도 잘하시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공교롭게도 뭐 공교롭게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갈 때마다 수면 상태에 있었어요. 갈 때마다 수면 상태. 그리고 튜브 그냥 영양제 꽂혀 있고. 그래서 그 영양제가 그냥 꽂혀 있는 상태는 직접 이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근데 또 어떻게 막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그런 의식 상태까지 그게 되는가. 이게 그런 또 얘기하면 저는 그 부분이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그 페이스북 글 올라오고
저기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확인을 했을 때 그거를 뭐 의식이 일단은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치료 들어가시기 전에 자기가 병실을 밤새 그때 하루 그 입원하신 날 같이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하신 이야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남편분한테 이런 거를 올려도 되겠느냐 다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올리신 분이. 근데 그 내용이 이상하게 그러면은 그때 분명히 남편분한테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지 남편분하고는 확인이 안 된 거죠? 통화를 했죠. 나중에 남편분하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근데 그래서 허락을 했던 게 내가 맞대요? 4월 중에 그 글을 그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페이스북에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나 그걸 올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완전 범법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올렸다고. 근데 I was angr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언제 이미 올린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 다 뭐 제가 뭐 대질 신문을 한 거는 아니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그분이 제 애국당 입장에서 소속이세요? 누가요? 그 그 글 비서라는 쓰신 사람? 저 모르겠어요. 애국당 소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진실 규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진실 규명을 반드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조원진 의원이 이 우리 애국당의 상당 공신들을 다 제거를 이렇게 음해로 해가지고 제거를 했는데요. 네. 딱 정미용 대표의 우리 선배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면죄부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거를 저는 장례식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장례식 아니 그렇게 뭐 지금처럼, 막, 지금 얘기하신 이렇게 것처럼? 딱 장례식 그거 선언하면서요 그걸부터 딱 올라오는 거예요. 정미용 선배의 마지막 글. 왜냐? 이 애국당에서 정미용 선배가 얼마나 그런 그 능력을 당했는지 우리 당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탈당을 하신 분들도 많고 거기에서 조원진 의원의 그 불순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일찍이 조원진 의원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그래도 뭐 지난번에 뭐 양심 고백에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그래도 믿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도 조원진 의원 한 명밖에 지금 투쟁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믿고 계신 순진한 우리 당원들의 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체험하고 저는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저는 진실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만으로 제가 결론에 이른 사항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프리덤 그 뉴스 네. 인터뷰 이후에 네. 솔직히 많은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나 네. 뭐 저는 이해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뒷부분에 저거를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 조원진 의원과 애국당 지도부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붙어 있는 지금 애국당은 제가 지난번 양심 고백에서 정미용 선배의 죽음은 대한애국당에서의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축소판이요. 현재 제가 체험한 대한애국당의 모습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이룩하겠노라 하면서 촛불을 들고서는 자기들의 자칭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권력을 장악한 불법 세력들이 즉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언론이 문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룩하겠다. 그래갖고 이 자본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 사회주의로 더 나아가겠다. 이렇게 한 게 바로 그거에 현혹돼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여전히 현혹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한애국당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결국은 네.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파 진영에서도
뭐 애국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집회 갖는 곳곳에서도 지금 서로 거짓에 또 거짓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과연 여기에 답이 있을까? 해결책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많은 의문을 가져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잘한 정말 이렇게 큰 것을 얘기해 주셨지만 자잘하게 그 소위 이렇게 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러 나왔으면 진실을 규명합시다. 서로 이권 싸움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방법이 보수의 핵심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고 네.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거고요. 결과만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진실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또 마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탄핵을 수용하고 가거나 묻고 가서는 결코 진실 싸움 할 수 없습니다. 그 솔직히 말해서 그 대한문 집회도 아무데도 집회를 지금 제가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네. 바로 그 애국당의 그 잘못된 그 당원분들, 제가 어디에 서기만 하면 배신자다. 네. 저희 홍빠가 됐다. 네, 욕을 많이 저는 드셨죠. 그런 음해가 정말 제가 양심 고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지저분한 음해에 정말 회피하고 싶어서 그래, 다 안 나간다. 아무데도 안 나간다. 예. 그래서 그냥 서청대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이게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이게 전부 다들 다녀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원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의 세력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구축하려고, 동아면세점 쪽도 그렇고, 교보 쪽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왜냐하면은 너무 진절머리나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애국당의 원죄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만든 것이 애국당 그 광신도적인 당원들입니다. 만약에 애국당이 원내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선거도 다 보이콧하고 진정으로 이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복권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 규명을 위해서 투쟁을 하면요 열광하죠. 모두 왜 탄핵 정말 이게 우리의 투쟁의 본질이구나. 그러나 아스팔트로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탄핵 무효 이 빨갱이들아 막 이러면서 다니니까 정말 혐오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는 거기에 앞장선 제가 그게 저의 원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을 했죠.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이 정치인들은 국회에서는 그리고 이 우파 정권 회복을 위해서 다시 우리 우파가 정권을 가지고 오기 수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시민단체장 여러분들까지도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 이 사기 탄핵의 진실 투쟁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려는 의지는 없고 오로지 이 정권을 어떻게 우리 세력이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아무 희망이 없다. 이 지금 우파 단체들에서는 오로지 진짜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기 탄핵이 이 모든 국난의 원천적인 문제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 그게 순수한 초심을 잃지 않은 태극기 민초들입니다. 그분들이 그게 태극기 집회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을 모아야 될 텐데 정명훈 선배의 장례식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권력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치권이 조원진 의원이 애국당을 중심으로 마치 정미용 선배가 자기에게 모든 그 불의를 면죄부를 준 것 마냥 그렇게 발표를 하고 막 상주의 역할을 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애국당 이 태극기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걸 보고 내가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제는 정미용 선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사망한다.